클릭 감사합니다. 삼덕크TV의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금은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이미 늦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후에는 대통령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금 폭탄 맞이하려면 절세 전략을 반드시 찾아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안순환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집을 팔 때 중과세를 피하려면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현황을 잘 파악하고 반드시 3명 이상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받고 사전에 상담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금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체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종부세 개편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해서 절세 매물은 3, 4월에 있을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세율 인상, 2주택은 50%, 3주택은 60%, 종부세 폭탄과 폭탄이 이미 작년에 2배의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는 내년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정시장가격 비율 높이고 세율은 크게 높여서 세배가 기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2018년도 2%였던 다주택자 종부세는 최고 세율을 지난해 3.2%로 올렸고 내년은 6%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랐고 안 대표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주택의 양도뿐 아니라 취득 보유까지 전방위적 증세가 이루어졌다면서 양도세는 집을 안 팔면 낼 일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종부세는 갖고만 있어서 내야 하는 세금이라 절세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과세 표준이 20억 정도인 다주택자는 1년에 3천만 원, 30억 정도는 다주택자는 연 6,6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 폭탄 무섭죠? 자, 그래서 반드시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할 텐데요. 소득과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인 3주택자의 경우 내년은 집을 팔면 양도세율이 최고 75%, 양도세 최고 세율 45%에 다주택자 30%포인트 중과해서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75%, 상상 초월하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여기다가 지방세 7.5%가 있다 한다면 최종 적용 세율은 82.5%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자, 안 대표는 집을 판 금액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지구상의 가장 강한 세율일 것이라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는 것이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결코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 빌라나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 오피스텔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죠. 어쨌든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고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대한 조언도 이어졌는데 안세무사는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오피스텔 관련 세금 문제라면서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서 과세 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유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면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안세무사는 오피스텔은 보유자의 임대사업 등록 여부, 자, 내용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부가세 신고 여부,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판단된다면서 실제로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도록 흑약을 한 경우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착각을 일으키고 있죠. 대부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그때 이제 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세무사는 또 분양권은 올해 말까지 비과세 혜택이나 중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이라도
분양대금을 다 내지 않고 중잔금으로 남겨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드리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금은 타후에는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지 않아서 최대 6억 8천까지 세금을 낸 바 있는데요. 자, 세금은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절세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판 다음에는 늦다는 것입니다. 팔리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것을 충분히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최대 82.5%까지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섭죠. 그래서 세금을 받아본 사람은 그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개편되는 세금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너무나 많이 표현돼 가지고 세무사들도 이런 걸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한 사람뿐 아니라 최소한 3사람 정도를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최종적인 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전문가 상담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고 재산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